국민TV 시사 토크 맘마이스 여러분이 힘찬 박수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새롭게 달라진 맘마이스의 조영진입니다. 네, 혼신을 다할 최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 김엄마가 우리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배신자. 네. 우리가 이럴 때 멋진 네.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요? 네, 그의 빈자리가 절대 느껴져서는 안 돼요. 그렇습니다. 혹시나 이 상태에서 잘못되면 네. 김용민의 몸값이 천정부지로 솟아오릅니다. 김용민의 존재감을 없도록. 그렇습니다. 제가 네. 지금 사실 일본에서 막 건너왔거든요. 일본도 갔어요? 일본에 좀 갔다 왔어요. 일본 네. 굉장히 좋아하시는 모양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저 아베에게 좀 할 얘기가 있고 해가지고 갔다 왔는데 네. 굉장히 피곤한 상태지만 네. 이럴 때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열심히 여러분과 함께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디아페비누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유황, 우리가 왜 유황 온천 많이들 가잖아요. 네. 유황 온천을 굳이 이제 갈 필요가 없습니다. 아, 이 디아페비누만 있으면 집에서도 유황 온천에 다녀온 듯한 피부가 아주 보들보들해지는 효과를 누리실 수가 네. 있습니다. 진짜 저한테는 제격인 것 같아요. 엄청 사실, 건조하잖아요. 네, 제가 요즘 얼굴이 좀 못생겨지고 있거든요. 왠지 모르겠는데 얼굴이 약간 지금 네. 아저씨화 돼가고 있어요. 그래요? 네, 그 귀엽던 최욱이. 네, 이걸로 이제 다스려야 됩니다. 아. 유황의 살균 효과로 네. 습진, 피부 각질, 네. 그리고 모낭충, 여드름을 어. 한 방에 해결해 준다고 합니다. 비누 하나로. 그렇습니다. 근데 너무- 중요한 게요. 네. 자극이 강하면 네. 피부가 상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자극은 최대한 줄이고 음. 비누의 품질은 올렸습니다. 네, 여러분 뭐 비누 쓰실 때 특히 이제 보습 효과가 좋다 뭐 이런 광고들 많이 보셨을 텐데 디아페 비누만큼 보습 효과가 좋은 비누는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다는 거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것저것 좋은 것들 많이 넣는데요. 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눈에 띄는 게 어성초. 어성초. 네, 어성초를 원료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디아페 비누 네이버 검색창에서 디아페 비누 이렇게 검색해 주시면 바로 여러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네, 1월 한 달간 구매해 주시는 분들께는요 비누 자석 홀더를 사은품으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기왕 사실 분들 1월에 꼭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확 달라진 맘마이스에서 또 첫 번째 게스트 분이 굉장히 또 우리들과 친숙한 그래서 방송에서 자주 뵐 수 있었던 그런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조금 전에 잠깐 뵀는데 정말 아름다우시더라고요. 네. 뭐야? 왜요? 또 이렇게 대시를 아니 뭐 들어갑니까? 아니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 이렇게 아름답고 멋진 분들이 요즘 네. TV에서 볼 수가 없어요. 굉장히 그 우리에게는 아픔인데요. 네. 그 아픔을 겪고 있는 현장의 중심에 계신 두 분을 저희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아픔을 겪고 있지만 표정은 너무나도 밝으신 KBS 이광용 그리고 이선영 아나운서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정말 환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KBS의 직원을 이런 데서 만난다는 게 참 네. 아이러니네요. 이것도 참 그 파업 덕분이에요. 아. 우리가 이제 MBC 파업할 때 MBC 아나운서들 많이 나왔잖아요. 맞습니다. 네. MBC 사장도 왔었어요. 그러네요. 네. 최승호 사장. 이 파업이 좀 장기화돼가지고 많은 아나운서를 여기서 좀 만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잘하면 네. 이제 고대영 사장도 한번 저희가 모실 수 있습니다. 자, 두 분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로 127일째 파업 중인 KBS 아나운서 이광용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전국 언론노조 KBS 보부 아나운서실 31기 아나운서 이선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실 우리 이강용 아나운서는 저랑 또 인연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정말 그 세간의 화제가 됐었던 네. 트루밥쇼 아시죠? 네, 트루밥쇼가 사실은 최승돈 아나운서 전에 네. 이광용 아나운서와 함께 하려고 했었어요. 그럼 무조건 잘 됐죠. 그래서 같이 이렇게 미팅도 했는데 네. 그게 몇 해 만에 꼬꾸라졌죠? 꼬꾸라진 게 아니라 원래 이제 3회 하기로 했던 겁니다. 예. 근데 그 회의도 같이 했었는데 이광용 아나운서가 현장에 딱 와보니까 생전 처음 보는 최욱 우리 현주엽 이 판이 안 될 것 같거든. 그러니까 얼른 도망갔구나. 어리숙한 최승돈한테 미루고 도망가 버렸어요. 사람이 왜 그래요? 네. 제가 최욱 씨 정말 좋아합니다.
예, 아주 불금쇼도 예. 최욱 씨가 들어보라고 해서 네네네. 신동욱 총재 나온 편 제가 들어봤었거든요. 네네네. 예, 두 분 입담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저도 나름대로 네. 어디 가서 재담하면 뒤지질 않는데 네. 그 최욱 씨랑 정말 방송을 하고 싶었지만 아. 제 스케줄이랑 그 트루밥 쇼의 녹화 스케줄이랑 정면으로 부딪혔어요. 뭐 물론 하는 제가 했으면 예. 네. 좀 달랐을 수도 있겠지만 예, 아쉬웠습니다 많이. 뭐 얼마나 대단한 방송 하셨길래 그랬어요? 그러게요. 뭐랑 아니 부딪혔어요? 그 저 그냥 밤에 라디오 하나, TV 하나. 뭐 듣지도 않는 건 뭐 그거를. 아, 저는 이광영 아나운서랑 아마 세계인에서 한번 뵀죠. 세계인에서 그 네. 챔피언스리그 이야기. 맞아요, 맞아요. 예, 한준희 의원이랑 같이 예. 했었죠. 아 근데 예. 두 분이 계시니까 너무 빈틈이 없어. 그러니까 아. 두 분이서 아주 토크가 숨 쉴 틈이 없어요. 너무 힘들더라고. 나머지 한 6명 정도 게스트가 있었는데 네. 거의 한마디도 못했어요. 두 분 떠드는 것 때문에 예, 너무 이기적이야 네. 사람들이. 지금도 사실 우리 이선영 아나운서의 목소리를 모두가 듣고 싶어하는데 계속 치고 나오잖아요. 아주 한심하게 짝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쉬질 않아? 네. 네. 아 이선영 아나운서 정말 너무 제가 팬입니다. 아, 아닙니다. 네. 오늘 뭐 무슨 팬이에요? 네? 아는 프로그램 뭐 있어? 아 저는 그냥 사적으로 팬이에요. 네네네. 아 이렇게 정말 아름다운 분을 네. TV에서 봐야 되는데 네. 요즘에는 그 SNS 영상을 통해서 제가 좀 많이 뵙고 어. 있습니다. 아니 사실 저는 그 맘마이스라는 프로그램을 저랑 같이 살고 있는 사람한테 많이 들었어요. 아 결혼하셨어요? 네네. 아, 그거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무례하세요? 아 너무 빨리 얘기했나요? 아니 우리 저 최욱 씨 지금 잔뜩 기대하고 있었는데. 아, 결혼하셨어요? 아,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같이 사는 사람이 맘마이스와 파파이스의 광팬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이 방송을 많이 듣고 청취하는 친구랑 같이 살고 있는데 제가 맘마이스에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저를 불러주셨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정말 0.1초도 고민하지 말고 무조건 나가라고 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많지 않을 텐데 괜찮겠냐 그랬더니 그 방송은 믿을 수 있는 방송이고 제가 듣기로는 MSG가 없는 방송이다. 그러니까 고민하지 말고 나가라 그래서 일단 나왔어요. 근데 네네. 나와 보니까 제가 유일하게 믿고 나온 저희 선배를 가차없이 뭉개주시고 이러셔서 네 저는 선배님만 믿고 나왔는데 김엄마 없어서 좀 아 그렇지요. 네. 그래서 사실 저한테 신랑이 그랬거든요. 꼭 가서 그 김용민 씨 네. 그 예쁜 가발 쓰고 나오실 텐데 네네. 미모 대결을 하면서 사진을 찍어 오라는 주문을 했는데 네 어디 가셨어요? 네, 아이 그분하고 네. 같이 이렇게 투샷으로 찍힌 게 돌아다니며 굉장히 사회생활 하는데 곤란해집니다. 네, 파업 불순 끝나고 세력이 나서도 네. 방송하기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정도예요? 네. 네, 불순 세력입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은요 질문을 좀 이렇게 대답하기 좀 까다롭고 좀 조심스러운 거는 우리 또 이광용 아나운서께서 다 대답을 해주시고 좀 이렇게 유순하고 좀 부들부들한 거는 우리 이선영 아나운서가 대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막 다뤄주세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사실 우리가 이렇게 즐거운 얘기를 할 자리는 아닙니다. 127일째 지금 KBS 파업을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닌 게 네. 문호동 무임금 지금 어떻게 보면 약 4개월 동안에 월급이 없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이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 생활인으로서. 네, 실제로 그 저희들 통장에 12월, 1월에 찍힌 금액을 보면 찍히긴 찍혀요. 그런데 3만 원? 아유. 3만 원이요? 네, 뭐 때로는 마이너스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고 왜냐하면 저희가 월급을 받지 못하더라도 회사에서 뭐 일정 부분 떼어가는 돈은 또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마이너스가 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사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사내 커플들이 유달리 많은데요. 그러면은 이제 월급을 2배로 받지 못하는 거니까 회사 내부에 있는 은행에서 대출 상담도 많이 받고 있고 실제로 저희도 그렇게 가게를 운영하는데 이제 4개월 넘어가니까 확실히 힘든 게 더 느껴지더라고요. 야 이게 얼마나 비싼 파업입니까? 그러면 지금 파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대략적으로 한 몇 분쯤 되실까요? 저희 KBS 새노조 전국 네. 언론노조 KBS 본부 조합원이 2,200명 좀 넘는데요. 전면적으로 파업을 하는 분들을 따지면 2,000명 가까이 되는 거죠. 이제 필수 근무자라고 해서 네네. 반드시 이제
업무에 남아야 하는 분들을 제외하면 1,500에서 2,000명 사이가 될 거고요. 그분들 4개월 임금 다 합하면 와. 작년에 네. KBS가 단기 순이익이 이전과 다르게 엄청나게 흑자가 났대요. 그게 월급이 안 나가니까. 월급이 안 나가니까. 그것도 진짜 꽤 되겠네. 2천 예. 명이 되면. KBS 입장에서는 아주 파업이 장기화될수록 좋네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요. 네. 야 진짜 어마어마한 예. 이게 비싼 지금 파업이 그쵸, 진행되고 근데 있는 사실 거예요. 이선영 아나운서나 저는 그 한쪽이 벌고 있어요. 맞벌이잖아요. 그나마 조금은 난. 그나마 좀 네. 낫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해요. KBS라는 직장은 누구에게나 선망의 대상이 되는 직장이잖아요. 네네. 그리고 KBS 노조는 이제 이런 표현 정말 안 좋아하는데 다른 분들이 보시기에는 귀족 노조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대기업 노조 못지않은 어쩌면 혹은 그 이상의. 왜냐하면 저희는 해고의 위험에 대해서는 그렇게 직접적으로 위기 의식을 느끼지는 않거든요. 네네. 물론 MBC나 이런 데는 해고 그 노동자 해직 언론인이 있었지만 KBS는 또 없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넉 달 넘게 파업을 하고는 있지만 그동안 10년 가까이 잘못한 게 너무 많으니까 예, 이런 우리가 좀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근데 그 네. KBS 노조에 대해서 약간 설명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 회사들은 그냥 노조 하나만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KBS 노조가 지금 3개죠. 공식적으로는 6개. 여섯 개예요? 네. 그래요? 두드러진 언론에 뭔가 이름이 오르내리는 노조는 정영진 씨 얘기처럼 3개죠. 그러니까 일단 공식적인 명칭은 네. 지금까지 1노조 메인 노조로 불렸던 KBS 노동조합 KBS 기업 노조고요. 네. 그리고 전국 언론 노조 KBS 본부 저희 아. 둘이 속해 있는 새노조라고 새노조라고. 네, 그 노조가 있고 또 네. KBS 공영 노조라고 네. 그 한 40여 명 정도의 어. 평균 연령 한 50대 중반 정도의 아. 그 직원분들이 네. 가입돼 있는 노조가 있어요. 지금 파업하시는 데는 전국 언론 노조 KBS 본부 KBS 본부인 거죠. 여기 소속되신 분들이 한 2,200여 명. 분 정도. 규모가 전- 그러면 네. 제일 많습니까? 지난주에 네. 저희 그 2년마다 교섭 대표 노조를 새로 뽑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공고가 났어요. 그래서 인원이 쫙 나왔거든요. 네네네. 저희 새 노조가 2,200명. 2,200명. 그리고 1노조였던 KBS 노동조합이 1,500여 명. 그래서 저희가 이제는 KBS를 대표하는 노조로 우뚝 서게 된 거죠. 네. 막차 타는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아요. 쓱 넘어갈 것 같으니까 지금 뒤늦게 이렇게 그런 분 있죠? 저 실명 몇 개 알고 있거든요. 공개해 보시겠어요? 제가 아는 그분인가요? 네. 진짜 제가 얘기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패를 까세요. 배를 까요. 저 아나운서 양반 이거 참 그 파업 초창기에는 네. 파업에 참여를 하지 않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좀 무르익고 좀 분위기가 이렇게 좀 기우니까 또 노조로 가입했다가 장기화되니까 또 다시 탈퇴했다가 지금 이제 거의 끝날 것 같으니까 다시 이렇게 그런 분은 안 계시고요. 아니야 내 들었어. 아니 그런 분은 안 계세요. 그래요? 제가 혹시 모르는 분인가요? 그런 분은 안 계시고 네. 저희 새 노조가 그 KBS 노조와 이제 숫자가 이제 역전이 됐잖아요. 네. 역전이 된 계기가 이번 파업이에요. 이번 파업 시작 전까지만 해도 KBS 노동조합이 다수 노조였거든요. 최대 노조였는데 파업이 127일이 되면서 가면 갈수록 저희 조합원 수가 늘어나요. 그래서 결국은 역전까지 된 거거든요. 네, 아마도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오히려 파업이 더 길어질수록 넘어오는 사람이 적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이탈자도 생겨야 되고요. 네. 오히려 그렇게 해야 되는데 더 공감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사장이 정말 잘못하고 있고 또 이번 파업은 반드시 성공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저희 새노조가 아닌 분들도 영향을 받아서 마음의 변화를 갖고 넘어오게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뭐 이제 정권이 바뀌었고 이번 파업이 성공을 할 것 같으니까 뒤늦게라도 막차를 타자라는 있어, 마음으로 있어. 오시는 분들도 네. 있어. 사실은 있어서 저희도 느끼기에
속상한 마음이 없지는 않지만 아. 그래도 뒤늦게나마 함께하게 돼서 기쁘다는 마음으로 같이 아. 받고 있어요. 아고 감정이 저희- 애매할 것 같아. 아니 KBS 새노조는 사실이에요. 관대합니다. 네. 아, 관대합니까? 예, 관대합니다. 아. 예, 뒤늦게 오시는 분들도 다 사랑으로, 사실 그 너그러운 마음으로. 8월 14일에 독립운동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네. 아니 사실은 이제 그런 거 그런 느낌. 좀 예. 애매한 감정이 있다니까. 그런 분들이 또 SNS 활동 활발해요. 네, 그래서 그 기존- 친구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네, 기존에 계시던 분들이 약간 좀 짜증 날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어. 네, MBC에도 그런 분들 계셨거든요. 인간적인 서운함이나 언짢음이 없다면 거짓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데 그래도 대의에 뒤늦게라도 동참하겠다고 하면 안고 간다. 그럼요. 사실 우리 두 분은 이제 KBS 직원분들이시고 우리 뭐 정영 씨나 뭐 또 다 방송하는 분들이야 관심이 많을 수 있는데 그냥 보통의 사람들은요 파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잘 모르는 모르고 분도 많아. 파업하는 거를 인지하더라도 왜 하는지조차 모릅니다. 네. 도대체 왜 하는 거예요? 제가 2003년 1월에 입사를 네. 했거든요. 근데 그때 사실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하고 취임 전이었어요. 제가 입사를 했던 게. 저는 KBS가 그때 이제 막 그 신뢰도나 영향력이 막 올라서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2005년, 6년, 7년 이때 정현주 사장 시절에는 네. MBC와의 경쟁에서 완전히 KBS가 승리를 했어요. 그때 KBS 9시 뉴스나 여러 가지 탐사 보도 프로그램이나 제작진들이 PD 제작 파트에서 만든 프로그램들이나 좋은 프로그램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거든요. 그때는 시사저널에서 매년 언론사 신뢰도 영향력 조사를 공식적으로 1년에 네네. 한 번씩 했었거든요. KBS 1위. KBS 무조건 1위였어요. 아. 신뢰도 영향력 무조건 1위였어요. 네. 근데 그게 2008년, 2009년까지는 관성의 법칙으로 어느 정도 갔는데 2010년, 11년 가다 보니까 이게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 KBS가 국민의 방송이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그 치세에서 권력의 눈치를 보는 방송, 뭔가 그 외부의 힘에 작용을 받는 내부의 어떤 여러 가지 그 역학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방송이 되다 보니까 국민들은 그 사실 시청자들은 바로 피부로 느끼거든요. 네. 그래서 박근혜 정권 출범 이후부터는 KBS 신뢰도 영향력이 쭉쭉쭉 떨어지더니 재작년 10월 24일에 JTBC가 태블릿 터뜨렸잖아요. 그거를 기점으로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서 이제는 JTBC보다 신뢰도 영향력이 반도 안 되죠. 그 정도예요. 네, 그 정도예요. 실제로 그런 조사 결과들이 최근에 꽤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네.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네, 네. 저희들 파업할 이유는 뭐 예. 그렇게 망가진 회사를 더 이상은 두고 볼 수 없다라는 생각이 그 저희 노조원들 사이에서 많이 일어났던 것 같고요. 지금 이광용 선배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이 큰 대의적인 흐름이고요. 저는 그냥 조직원, KBS 조직원으로서 제가 느낀 부분은 회사가 그렇게 망가져 가는지 이렇게 직접적으로 느끼셨던 분들도 있고 그냥 또 직장인으로서 회사를 다니다 보면은 언론인이긴 하지만 그렇게 뭐 시사 프로그램이나 뉴스를 하지 않으면 잘 모를 수도 있어요. 회사가 이렇게까지 망가져가고 있다는 거를.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걸 어떻게 느끼기 시작했냐면 저랑 같이 그 말씀하셨던 정말 잘 나가던 KBS를 열심히 만들고 있던 저의 동기나 동료들이 어느 순간부터 자리에서 하나둘씩 없어지기 시작한 거를 느꼈던 게 2009년, 10년, 11년부터였어요. 그래서 저랑 같이 입사했던 동기 기자 오빠 같은 경우는 현재 MBC 사장님께서 만드셨던 그 프로그램에서 뉴스를 또 만들고 네. KBS에서 있고. 가장 실력 있는 기자였거든요. 네. 시민보 기자라고. 네. 이게 네. 시민보 기자 그리고 뭐 예전에 뭐 파파이스에서 또 나왔던 뭐 이재석 기자 이런 친구 그런 오빠들이 저랑 동기. 이선영 아나운서 동기 중에 실력 있는 기자가 엄청나게 많아요. 네, 근데 좀 길게 좀 들읍시다. 그거 좀 참 그거. 네네. 참을성이 이렇게 아 없어. 그거 참. 또 이렇게 도와주시려고. 근데 성격은 또 안 좋으시네. 아 성격은 또 안 좋아. 그 와중에 성격이 안 좋아. 근데 제가 그런 기자들이 어느 순간부터 자리에 없어요. 그리고 뭐 라디오 PD도 마찬가지고 그냥 실력 있다 뭐 없다를 떠나서 자기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자리에서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이상한 부서로 가 있고 그래서 뭔가 잘못되고 있다를
이제 저같이 평범한 그냥 방송을 하는 물론 아나운서긴 하지만 네. 그런 사람들도 다 느끼게 되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이제 세월호 사건이 터지고 이제 그래서 꼭 시사 프로그램이나 뉴스를 하지 않아도 우리 회사가 정말 손댈 데 없이 정말 망가졌다는 걸 저희 모두가 느끼게 되고 네. 시청자 여러분이 국민 여러분이 그런 KBS를 우리가 더 이상은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정말 대놓고 욕을 해 주시니까 네. 또 저희가 그것에 이제는 반응을 해야겠다라고 다 같이 나서게 된 것 같습니다. 자, 박수 하루 내릴게요. 아버지의 부도로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엄마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까지. 저도 새로운 희망을 품을 수 있을까요? 출생에 관련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자세가 바로 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온몸도 바로 섭니다.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 로직이 여러분의 자세를 바로 세워드리고 있죠. 네, 이게 골반이 삐딱해서요. 네. 온 몸이 다 아픈 거예요. 테이핑 요법을 응용해서 설계된 토크 밴드가 네. 걸을 때마다 음. 탁탁탁 이렇게 바로 잡아준다는 거예요. 잘못된 자세가 있다면 탁탁탁. 그렇지요. 네. 이걸 그냥 어렵거나 귀찮은 게 아니라 입기만 하면 됩니다. 예, 입고 걸어 주시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 포털 사이트에서 바디 로직 이렇게 검색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전화 주셔도 됩니다. 031-345-4550 031-345-4550번 여기로 전화하시면 또 친절한 설명도 들으실 수 있고요. 여러분의 딱 맞는 바디로직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약간 좀 미심쩍고 의심이 간다고요? 그렇지만 그냥 한번 사보세요. 왜냐? 효과를 못 느꼈다면 100% 환불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속는 셈 치고 구입해보세요. 여러분의 바디로직이었습니다. 근데 조금 뭐 서운하게 들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제 듣기로는 소위 말하는 이제 적폐 세력을 몰아내기 위해서 파업을 하고 계신데 그것 목소리 내는 것도 좋습니다만 그 전에 우리 또 구성원들의 반성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들도 좀 비판의 목소리 나오고 있더라고요. 사실은 적폐 네. 세력을 몰아내는 게 중요하지만 네. 저희들 이 싸움의 목적지에 그게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선영 아나운서가 털모자를 쓰고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왜 저희 24시간 이어말하기 했던 그 영상을 뭐 MBC 뉴스를 통해서 네. 많이들 보셨을 텐데 그게 너무 속상합니다.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과 함께 이번에 파업에 동참을 하면서 다시 미래를 보게 됐습니다. 그 자신의 능력과 꿈과 모든 열정을 쏟아부어서 많은 국민들에게 정말 제대로 된 방송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다시 한번 회사를 다닐 수 있겠구나라고 그렇게 조금 생각할 수 있게 되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파업은 길어지고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생각은 더 강해지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기쁘고요. 그때 저희가 사실은 이선영 아나운서나 저는 잘못했다는 말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예. 그 필리버스터 이야기가 뭐 뒤에 나올 걸 알고는 있지만 네. 저도 그 얘기를 꼭 드리고 싶은 게 MBC에서 PD 수첩을 2회 걸쳐서 방송을 할 때 아마 첫 번째는 MBC 스스로 그동안 얼마나 잘못해왔는지 자성하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저희는 아직 파업을 해서 복귀를 해서 방송을 만들고 여러분한테 저희의 마음을 표현한 건 아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희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필리버스터를 선택을 했고 그래서 각 구역에 있는 모든 구역원들이 가능한 한 다 자원을 해서 저희가 열흘 동안 했죠. 정확하게 네. 240시간. 네, 그동안 각자 한 명 한 명이 자기 스스로의 자기 고백
잘못을 비는 사죄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앞으로 내가 돌아가면은 KBS에서 이런 것은 다시는 하지 않겠다, 이런 방송을 만들겠다라는 고백들을 하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개개인 구성원들은 그런 잘못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도록 방송에 돌아가면 저희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KBS 파업은 MBC에 비해서 물론 이제 이게 꼭 옳은 방법이다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약간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데 좀 부족했던 것 중에 하나가 포인트된 이슈가 좀 적었어요. 예를 들면 MBC는 배현진 아나운서의 그 예를 들면 수돗물 양치 대첩이라든지 아니면 피구 대첩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아, 드라마가 좋았어요. 그런 거는 사람들한테 이슈되기가 너무 좋아요. 네. KBS도 하나 터뜨려야 됩니다.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네. MBC는 해직 언론인이 6명이나 있었고요. 맞아요. 그리고 탄압의 정도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했어요. 네. 근데 KBS는 그에 비하면 좀 낫지. 태평성대, MBC랑 비교하면 거의 태평성대라고 네. 해도 그래요? 저희들 할 말 없을 정도로 네. 평온했어요. 내부적으로는 불만도 많고 싸우기도 많이 싸웠는데 MBC는 그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냥 뭐 솔직히 편집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좀 부역자가 많았습니다. 아 진짜 이거는 좋네요. 아 중요한 좋네요. 작업이에요. 아 제가 그 멘트 좋아. 요것만 나갈 거예요. 아니, 근데 그거는 네. 저도 어떻게 보면 저 스스로도 부역을 했다고 아니야. 아 이선영 아나운서 빼. 아니야. 왜냐하면 네. 저는 정치적으로는 제가 뭐 어떻게 한 것은 없지만 네.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위치에서 저는 이제 교양 프로그램만 10년 정도 진행을 했는데요. 네. 그냥 저는 제가 하는 방송에 최선을 다하면 그게 다라고만 생각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사회가 돌아가고 그 촛불 민심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내 위치에서 어떤 변화를 이끌어낼까라고 고민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무관심으로 조금은 일관을 했던 부분도 부역을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반성했고 또 그래서 변화하려고 저희들이 다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강규영 이사가 그렇게 작년 말에 아웃이 됐지만 네. 파업을 더 이어나가기로 결심을 하고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노조가 보는 새노조의 파업은 저 사람들 왜 저래 요 정도 톤이에요? 아니면 심정적으로는 지지하지만 같이 하긴 좀 그래 뭐 요 정도 전자에 가깝지. 전자 쪽에 가깝습니다. 저는 후자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에헤이 또 감쓰단다. 아니 정말 후자에 저도 후자에 가깝다고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후자에 생각해요. 가까워요? 아 방송 좀 자극적으로 갑시다. 자극적으로 갑시다. 나쁜 새끼들은 많아요. 그런데 네. 결국은 다 같이 가야 되거든요. 왜 사실은 가장 어려운 게 KBS가 뭐라 그래야 되나 맘모스 같아요. 맘모스. 공룡. 그러니까 너무 몸집이 큰 거예요. 그래서 5,000명 정도의 직원이 되는데 네. 그 가운데 뭐 저희 새노조가 반 정도 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반 가까운 사람들이 저희와는 조금 결이 다르면 이제 뭔가 저희가 돌아가서도 하나하나 저희가 바꿔나가는데 큰 어려움이 있을 거거든요. 아, 그 쉽지 않아요. 네. 네. 그 아나운서 분들도 이제 나뉘어 있잖아요. 어찌 됐든 진영이. 그거 어떤 개인적인 감정도 조금 나눠져 있습니까? 솔직히 그들과 소통 안 하시죠? 개인적으로. 같이 밥 먹은다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뭐 카톡을 한다든가. 개인적으로 연락은 파업이 이렇게 장기화되니까 하지 않게 되긴 된 건 사실이에요. 슬프다. 처음에는 이제 그런 생각이 있죠. 설득을 하고 싶었어요. 우리랑 함께 하자. 저희가 파업을 사실 시작할 때 우리가 이긴다, 이미 이긴 싸움이다라고 그렇게 기치를 걸고 파업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미 이긴 파업이고 우리가 그렇게 만들 거니까 늦게라도 손잡고 와라는 이야기를 처음엔 했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또 그 친구들도 그 친구들만의 생각이 더 단단해지고 아 맞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해도 더 쌓였던 것 같고 그래서 지금은 네 지금 멀어졌어. 멀어진 건 아니고 아니, 돌아가면 또 네. 잠시 조장을 그- 해뭐 아니. 걸로. 지금
진지가 다르니까 네. 감정적으로 벽이 확 올라가는데 아. 날짜가 쌓일수록 그 벽이 좀 더 높아져요. 아. 예, 그런 건 있어요. 그 이현주 아나운서는 세노조예요? 세노조입니다. 세노조예요? 예. 아 다행이다. 아니 나 팬이야. 그래서- 현주한테 전해. 아 그래요? 김소리는 어떻게 됩니까? 세노조죠. 아 다행이다. 아 제가 딱 2명 좋아하거든요. 자, 다 물어보세요. 아, 김소리 아나운서랑 이현주 아나운서가 아니 근데 그 세계인 같이 했던 그 누구 조수빈 아나운서? 조수빈 열심히 방송하던데. 아, 지금 방송해요? 지금 방송해. 내가 봤잖아. 아 그래? 내가 봤어. 그 친구는 내가 봤어. 안 친하시군요. 어느 노조인지도 저는 모르신 뭐 거 보니까. 몰라요 그 친구. 방송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 아 근데 어쩐지 안 끌려. 아 군호조였구나. 아, 몰랐어요. 그러니까 세노조가 끌리나 봐 나는 체질적으로. 조수빈 아나운서는 사실 우리 불금쇼도 나오고, 맞아요. 예, 우리와 또 관계가 있는 분인데. 아니 안 끌리는데 섭외를 왜 했어? 아 몰랐어요. 아 진짜 군호조예요? 방송하고 있어 지금. 아 그래? 예. 근데 제가 좀 이렇게 저 자신한테 굉장히 실망을 하고 있는데. 최욱 씨 자신한테요? 예. 자꾸 제가 좀 치사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KBS를 보면서 화이트리스트, 블랙리스트를 제가 다 지금 체크를 하고 있더라고. 네. TV 나와? 내가 바로 딱 체크합니다. 근데 나중에 알아봤더니 제 방이 나가서 지금 방송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분들도 몇 분 있더라고요. 제 목소리도 토요일 아침마다 나가요. 지금도요? 걸어서 세계 속으로라고. 그렇게 옛날 것도 계속 합니까? 아니 제 방송? 계속 제방 3방 4방 사골 우리듯 계속해요. 오해받겠네. 모르는 분들은 오해하실 수 있어요. 제 어. 방송 열심히 하고 있네. 네, 라고. 네. 예.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비극이에요. 같은 동료들끼리 편이 갈려서 이렇게 가슴 아프네요. 그런데 비극에 편승해가지고 뭐 적고 있다며 지금. 재미는 있잖아. 나는 피아 식별이 명확한 사람입니다. 네. 아 근데 납득이 안 돼, 납득이. 왜? 막, 응? 그냥 먹지? 좋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섭취하는 유산균과 이별선언! 미궁 유산균 사랑! 너를 위한 맞춤형 유산균. 나를 위한 스트레스 적중 유산균. 빵빵한 너에게, 민감한 너에게, 매일매일 너에게, 약해진 너에게. 미궁 대장사랑 두 번째 헌정 제품 미궁 유산균 사랑 출시. 검색창에 미궁 유산균 사랑을 검색하세요. 이야 이게 어땠다 죽겠어. 장난이 아니에요. 여성 호신용으로도 아주 좋은. 이게 궁극적인 목표는 홈쇼핑 아닙니까? 어유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데. 인공지능이야. 여보, 요거 사라. 내가 이 맛에 이 방송하지. 악명수사대가 나와요. 운전면허 땄을 때 그 이후에 황홀한. 통째로 드시게요? 어떻게? 맛있는 거 마음에 안 들면 이게 안 돼. 취업가 씨. 이거 가져가도 돼요? 좋은 거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국민마켓으로 지금 달려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반가워라. 경희대 박사 출신 한방 전문 연구진이 직접 개발한 맞춤형 건강즙 한의보감 도라지즙. 이건데 특히 이제 도라지 같은 경우 우리처럼 말 많이 하는 사람들 또 선생님들 이런 분들께 정말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효능에 맞춰서 국내산 원료만 최고급으로 사용을 했고 100% 천연주의로 어떤 첨가물도 들어가지 않은 진한 농도의 진한 천연즙입니다. 네. 이 포장 자체가 굉장히 고급스럽게 돼 있거든요. 네. 예, 선물하기에는 다 좋을 것 같아요. 네.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니까 원하시는 거 선택해서 이번 설에 한의 보감을 선물해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도라지즙, 천마즙 등등 13가지의 다양한 제품들이 있습니다. 한의보감 건강즙 여러분의 부모님께도 또 고마운 분들께도 선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대영 사장이 반드시 물러나야 되는 이유는 뭐입니까? 전 적폐 세력이 임명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뭐 고대영 사장 스스로가 뭔가 아주 있으면 안 될 만한 잘못을 한 겁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KBS의 신뢰도 영향력이 그냥 추락할 대로 추락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고대영 때문은 아닐 거 아닙니까? 그 중심에 고대영이 있었어요. 고대영 2009년에
고대영 사장이 사실 정현주 사장 시절에는 거의 한직에만 머물렀거든요. 나름 고집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병순이라는 그 정현주 사장의 자녀 임기를 수행하기 위해서 온 낙하산 사장 때부터 이제 짠 하고 나타난 거죠. 그래서 거네요. 김인규 사장을 옹립하는데 고대영 사장이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보도국장을 하죠. 그리고 나서 보도본부장까지 갑니다. 그때 그때 도청 사건. 네, 그때 도청 사건이 있을 때 국정원 돈 200만 원 수수했다는 게 네. 국정원 정보관으로부터 이제 증언이 나왔잖아요. 네. 그때도 고대영 보도국장 시절. 예. 그러니까 그때부터 KBS 뉴스가 망가졌고 그게 중심에 고대영 있었죠. 사장이 그 중심에 있었죠. 그 출발점의 중심에 있었죠. 네. 그리고 또 고대영 사장님이 나가셔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네네네. 금칙 쓰지 마요. 네, 그럴까요? 근데 일단은 저도 그 생각은 해요. 뭐 고사장 하나 나갔다고 해서 네. 우리 회사가 확 바뀌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그러면 만약에 고사장이 나가지 않겠다고 하면은 우리 회사를 바꾸고 싶어하는 우리 조합원들의 의지가 이렇게 강하면 그거를 들을 귀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회사의 리더고 우두머리면. 네. 근데 그럴 생각이 없는 사람이라는 게 저희가 파업을 하면서 점점 더 여실히 드러나게 됐어요. 맞아. 저희 뭐 성재 위원장이 가서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 KBS가 이렇게 망가졌습니다. 어떻게 살릴 겁니까라는 대화를 여러 번 시도를 했지만 솔직히 그 자기 직원이 사장 만나서 질문이 있다고 하는데 뭐 면박을 주던지 싸우던지 뭐 얘기를 하셔야지 도망만 다니시고 얘기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하면 변화에 대한 그런 개선의 의지가 없다고 저희는 받아들일 수밖에 네네네네. 없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의지가 없으면 나가십시오가 되는 거죠. 설득력이 있네 확실히. 네. 앞에 건 별 설득력이 저 형은 막무가내야. 이광용 아나운서는 막무가내야. 무조건 물러나라는 거고 여기는 저거 봐. 저 못 배운 양반들이 하는 행동인데. 고대영 사장에 대해서 분노가 엄청나게 치밀어 올랐어요. 저희 네네네네. 그 파업하는 와중에. 네. 그런데 이제는 오늘 이사회에서 그 해임제 청안이 올라갔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올라갔죠, 참. 예, 올라갔고 이제 녹화 시점으로부터 이틀 뒤 수요일에 임시 이사회가 열려서 네. 해임안이 상정이 됩니다. 네. 그러면 열흘 해서 한 2주 정도 의견 청취를 해요. 당사자에게. 그런 후에 해임안이 의결될 거거든요. 1월 네. 안에 사실은 끝납니다. 근데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다가 이제 해임이 눈앞에 보이니까 되게 치근해요. 왜냐하면 30년 넘게 몸을 담은 회사잖아요. 맞아. 그러면 KBS를 누구보다 사랑한다고 스스로는 얘기를 하거든요. 네. 만약에 파업 어느 시점에 자진 사퇴하고 던지고 떠났다면 그래도 고대영 선배 그거 하나는 뭐 괜찮았지 라고 하면서 나중에 길에서 만났을 때 선배 안녕하셨어요 건강하시죠 라고 노인 그렇게 인사하실 수 아니 있겠어요? 던지고 나갔다면 파업이 한 30일 정도 지났을 때 던지고 나갔으면 그렇게 인사할 용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거죠. 길에서 내 만나지 마소. 그거죠. 친구에 나오는 대사. 길에서 만난다고 인사하겠습니까? 절대 안 하죠. 그 양반 나 안다고 해서 그냥 눈 한번 흘겨주고 지나갈 것 같은데 지금은. 눈만 흘기실 거예요? 12호에 내가 너한테 뭐 잘못했니? 그러니까 저는 좀 불쌍한 게 그 수많은 후배들을 다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도 선배였는데 한때. 다시 그 파업 얘기로 들어가서 그 예능하고 드라마 조합원들은 복귀하지 않았습니까? 가장 사실 대중적으로 체감이 많이 되는 많이 만나는. 네. 그런 분들이 이제 복귀했어요. 예능국이랑 드라마국에서 독단적으로 밀어붙여서 내린 결정은 아니었고요. 이제 예능국이랑 드라마국 같은 경우는 저희랑 조금 시스템이 다른 게 저희는 아나운서는 이제 개개인이 방송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의 문제지만 뭐 제가 알기로는 PD들은 본인뿐만 아니라 뭐 작가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뭐랄까 딸린 팀이 많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을 또 이제 복귀한 이후의 상황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복귀를 했다가 다만 단서 조항이 있어요. 만약에 1월 그 정한 날짜 안에 파업이 끝나지 않으면 1월 넷째 주 다시 파업으로 복귀한다. 라는 그런 단서를 달고 일시적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그리고 방송도 파업 종료 이후에 나가는. 네. 미리 준비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저희들은 파업 예를 들어서 오늘 파업이 끝나면 내일부터 방송하면 바로 방송에 나가거든요. 아, 네. 근데 예능이나 드라마는 이게 녹화를 뭔가 해야 되니까. 준비하고 막 묵혔다가 나가야 되는 게 있잖아요. 후반 네. 작업도 많고. 그래서 그런 걸 고려해서 내린 대승적인 결정이었죠. 네, 네. 저희 KBS가 파업 이후에 방송을 안 할 게 아니라서 아. 저희 잘 돼야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네. 준비할 시간 먼저 줬습니다. 네, 네. 그러고 보니까 진짜 예능이나 드라마 쪽은 본인들뿐만 아니라 뭐 작가분들도 계실 그렇죠, 거고 예. 또 외주 뭐 협력업체 이런 데 많이 맞아요. 있으니까 네. 그것도 생각 안 할 수는 없겠네요. 맞아요. 네. 근데 그 파업하시는 분들 다들 힘든 싸움을 하고 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 아나운서 분들이 나는 가장 힘들다고 생각해요. 왜요? 왜죠? 왜냐하면은 이게 제 생각이 틀리면 틀렸다고 말씀을 해주세요. 아나운서는 이제 보직의 특수성 때문에 어찌 됐든 간에 이렇게 누군가에게 선택을 또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관계가 굉장히 그 예민하고 민감한 부분으로 또 남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또 대중적으로 얼굴이 드러난 분들이고 그런 감수해야 될 부분들이 다른 보직보다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이 자리가 제일 감수할 부분이 많은 그러니까 이 두 분은 이제 방송에서 보기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일단은 나오긴 나왔는데 최욱 정영진과 함께하는 맘마이스 팟캐스트 이게 유튜브에 돌아다니면 나중에 여기 나온 게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이제 행정 쪽으로 많이 좀 준비를 하세요. 사실은 그런 생각들 많이 하시는데 예전에 그런 게 있었어요. 소위 이명박근혜 정권 시절에 저희가 새노조가 소수일 때 막 파업을 하고 집회를 하면 앞에서 아나운서들은 이제 사회를 봐야 되잖아요. 네. 앞장서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러면 두려운 거예요. 아 부담스러워. 부담스럽고. 네. 지금 우리 130일 정도 되는 파업 분위기 좀 달라요. 그러니까 다들 즐겁게 해요. 그래서 후배들도 예전에는 선배들이 그냥 약간 총대를 맨다 그러죠. 그래서 앞에 서서 마이크 한 3명 정도가 돌아가면서 했는데 지금은 거의 뭐 MC군이 10명 정도가 됐어요. 크게 밖에서 바라보시는 것처럼 막 부담스러워한다든지. 그리고 필리버스터의 경우도 우리 선영 아나운서도 했지만 그때도 참 우리 아름답지 않았어요. 네, 저는 필리버스터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제가 필리버스터를 해서 저는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네. 저는 이제 이광용 아나운서 같은 경우는 파업에 이제 사회도 보시고 적극적으로 많은 일을 하시는 강성이에요. 경우고 아니 저 아니에요. 그렇지 강성. 않아요. 강성. 네. 이제 와서 발필 생각하지 마세요. 이당성이시고 저 같은 경우는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가정을 좀 케어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뭐 제가 나올 수 있는 만큼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나올 수 있는 만큼 하는 편이에요. 네. 네. 근데 뭐 네. 아니 그 사실은 이선영 아나운서 마음을 저는 아니까. 예. 그래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다들 매일매일 열심히 나오는데 일주일에 2번 정도만 나오는 것에 대한 미안함이 갑자기 복받쳐 오른 거예요. 예. 뭐 휴가 가신 네. 분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너무 잘 알아. 해외 여행 가신 분도 계셔. 이 파업 기회에. 어쨌든 저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저는 정말 평범한 이렇게 뭐랄까 노조원이고 제가 이렇게 강성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같이 평범한 생각을 가진 저 같은 사람들조차도 KBS에 대해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갈망하고 있다는 거를 네.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제 나오게 된 거예요. 네. 네. 아이고 울 수 있는데 그 옆에서 괜히 그 맥을 끊어갖고 이거 왜 우는지 몰랐잖아요. 나한테. 그냥 우는 거 나가면 방송 시청률 올라가고 좋은데 그걸 끊고 있어. 네. 가만히 있을게요. 근데 그 저는 이제 자주 얘기를 듣는데 그 예전보다 확실히 저는 희망적이라고 보는 건 파업에 참가하시는 분들이 과거보다 확실히 늘었대요. 그러니까 한두 달 전보다 그때는 이제 뭐 이렇게 조만한 뭐 스펀지 같은 거 깔고 앉으시는 그 스펀지 개수 자체가 확실히 늘었고 참여하신 분들이 확실히 늘어난 것이 아마 KBS의 변화를 확실히 체감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듣습니다. 네. 그래서 뭐 오래지 않아 네. 아마 파업이 끝나지 않을까 네. 싶어요. 입고 걷기만 하면 허리 통증이 완화되는 속옷이 있다? 틀어진 골반이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
골반의 상태를 검사해 보았습니다. 바디로직을 입기 전 제자리에서 50걸음을 걸어본 후 바디로직을 입고 걸어보겠습니다. 이야, 눈에 띄는 변화. 바디로직의 특허 기술인 토크밴드의 회전력이 근육과 골격을 자극해 골반을 바로잡아줍니다. 입고 걷기만 해도 통증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바디로직은 상품을 끝까지 책임집니다. 효과가 없으면 세탁하거나 사용한 후라도 100% 환불 보장. 자세한 환불 규정은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 지금 바로 검색창에 바디로직을 검색하세요. 나한테 맞는 것도 있었네. 부모님의 눈 건강을 위한 선물 나눔 플로라글로 루테인, 바로 착한 사회적 기업 비타민 엔젤스에서 준비했습니다. 심청이가 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눈 건강을 위해서라면 심청이는 공약 및 300서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에 비하면 굉장히 쌉니다. 이거 한 방이면 해결이 가능하니까 꼭 선물하시기 바랍니다. 네, 루테인 눈에 좋은 건 뭐 다들 아실 텐데 특히 루테인 중에서도 굉장히 명품으로 인정받는 플로라글로 루테인 제품이거든요. 특히 이 비타민 엔젤스는 그동안 뭐 물론 가격도 착하지만 재료들을 최고급 재료들 원료들만 또 사용하는 회사로 유명하지 않겠습니까? 네. 자, 이게 믿을 수가 있는 게요. 전 세계적으로 70여 번의 인체 적용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합니다. 네. 꼭 구입을 하셔가지고 눈 건강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착한 사회적 기업 비타민 엔젤스, 네이버에서 비타민 엔젤스를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파업이 이제 사실 대중적으로는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그 와중에 정말 하늘이 도운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미소정. 네. 정우성 씨가 우리 정 씨입니다. 그래요? 우리 정 씨예요. 근데 외모로는 뭐 정영진 씨도 밀리지 않죠. 밀리지 않죠. 심하게 실언하시네. 네. 아니 정영진 씨 요즘 네. 요즘에 그 사회적으로 가장 관심이 가는 네. 뭐 이슈 같은 게 있으세요? 제가요? 최근까지 가장 관심 있었던 간통 폐지. 아니 제가 왜 그랬냐면 네. 그때 정우성 씨가 KBS 본진 폭파 발언이라고 네. 뉴스 프로그램에 나와서 맞아요. 앵커가 이렇게 질문을 했었거든요. 특별히 근래 들어서 그 관심을 갖고 있는 뭐 사안들이 있나요? KBS 정상화요? KBS 정상화요? 네. 1등 국민 공영방송으로서의 어떤 위상을 빨리 되찾길 바랍니다. 네. 아니 근데 그 진짜로 드라마틱했어요. 아유, 네. 너무 이게 전혀 조율이 안 됐던 문제. 그렇죠. 애드립으로 질문을 던졌을 거 아닙니까? 사전에 질문지는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제가 알기로도 그런 질문을, 그러니까 현재 사회에 어떤 관심이 있습니까라고 하는 질문은 있었대요.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정우성 씨가 이제 작가와 미리 이제 얘기를 할 때 네, KBS 정상화요라고 대답을 했더니 작가가 약간 놀라서 네. 이렇게 대답을 해도 되는지 물어볼게요라고 했더니 정우성 씨가 그때 이거 검열하는 겁니까? 라고 얘기를 해서 작가분이 당황하시면서 그냥 하시고 싶은 대로 말씀하세요라고 해서 이제 그게 방송에 생방송에서 이렇게 나가게 된 거예요. 아니 근데 제가 그 봤을 때는 그 진행하시는 두 분이 깜짝 놀라면서 고개를 푹 숙였거든요. 그러면 그분들한테는 이게 사전에 정보가 안 들어갔습니까? 아니 전혀 몰랐던 거죠. 아니 그러면 그 앵커들은 몰랐던 거예요. 작가가 그럼 작가가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아마 생방송 직전에 이제 간단하게 이제 대답을 나누면서 이제 얘기가 됐던 것 같아요. 작가와 정우성 씨만 얘기를 MC한테 한 것 같아요. 전달은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가만히 좀 계세요. 잠깐 지금 중요한 포인트인데. 네. 아니 그럼 작가가 얘기를 안 했다고요? 이렇게 중요한 문제인데. 왜냐하면 정우성 씨가 바로 받아쳤던 말이 작가에게 얘기를 못하게 만들었을 것 같아요. 무서웠구나. 이거 지금 검열하는 건가요? 라는 식의 멘트가, 그러니까 작가는 이거 얘기해도 되나? 위에 물어볼게요 라고 했는데 정우성 씨가 뭐 검열인가요? 라고 하니까 작가 입장에서는 무서웠지.
물어보면 안 되겠구나라는 어떤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 게 아닌가. 아니면 정우성 씨가 아니야 얘기하지 마. 그러면 얘기 못 하겠네요. 다정하게 얘기하셨다면 어쩌면 작가 입장에서는 그 말 안 들을 수가 없죠. 오늘 했던 멘트 중에 제일 재밌었어. 다정하게 바라보면서. 근데 정말 만약에 작가분이 얘기해서 그 질문이 MC들의 뭐 검열에 의해서 빠졌다면 네. 그 후폭풍이 얼마나 거세겠어요. 그러면 정우성 그럴 수도 씨가 있죠. 네. 정우성 씨가 그 작가분한테 손을 갖다 대서 야 그거 차인표야. 아주 합리적 추론이야. 그죠. 충분해. 뭐 그럴 수 있다는 거. 근데 그 발언 정우성 형이라면 그럴 수 네. 있겠는데. 그 발언에 하여튼 너무너무 이슈가 돼갖고 KBS 파업을 많은 국민들이. 근데 저희 좀 서글프게 네. 저희가 108일 차 정도에 필요 없어. 108일 필요 없어. 그러니까 네. 이게 100일을 넘게 곰이 사람이 되는 시간 동안 우리가 싸웠는데 네. 그때까지는 아무런 반응이 없다가 네. 우성이 형이 뉴스 나와가지고 한마디 하니까 네. 우리가 108일 한 것보다 훨씬 더 맞습니다. 심지어는 그 다음날 정우성 씨가 2분 30초짜리 응원 동영상 보내줬거든요. 정우성 씨 인스타그램에 올렸어요. 직접 본인이 그거를 영상을 저희한테도 보내주고 조회수가 350만이에요. 저희가 영상 1000개 올려도 정우성 씨가 하나 올린 걸 따라갈 수 저희가 130일 동안 세노조 영상 올린 거 조회수 거의 총 100개 합해도 가까이. 100만이 안 될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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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기 사장을 그래서 정우성 씨를 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많아요. 저는 굳이 반대하고 싶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선영 아나운서는 정작 그 저희가 지난주에 강철비 그 단관을 했거든요. 네. 양우석 감독과 정우성 씨, 곽도원 씨 세 분을 모시고 근데 이선영 아나운서는 현장에 못 왔어요. 아니 제가 회사 근처까지 이렇게 갔었어요. 근데 이제 집에 같이 사는 사람이 질투가 너무 심해서. 아니 그냥 생각해봤어. 가는 걸 막지는 않겠는데 내가 송혜교를 본다 한들 내가 좋을까? 난 잘 모르겠는데 너는 정우성 보고 싶으면 가서 봐. 야 진짜 치사하다. 아유. 아니, 송혜교를 봐도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을 텐데 너는 정우성을 봐서 달라질 거면 가서 봐라라고 하는데 못났다, 가정의 못났어. 평화를 위해서 그날 저희 시사회 딱 이제 하는데 너무 슬펐어요. 단체 톡방에 남편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가라는 건가요? 가지 말라는 건가요? 아휴. 네, 가지 말라는 건데. 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거 보셨구나. 그날 난리가 났습니다 진짜. 예. 근데 신이 다 주시질 않잖아요. 네. 반칙이야 진짜. 요즘 정우성 씨를 보면 너무 심한 반칙. 진짜 네. 나는 사실 정우성 씨처럼 생겼으면 행보는 좀 홍준표처럼 했으면 좋겠어. 근데 이 사람은 뭐 욕할 수가 없어. 모든 게 완벽합니다. 그날도 저희 단체 관람하고 끝나고 토크를 하는데 정말 멘트 하나 하나가 주옥 같아요. 주옥 같아. 그래요. 예. 아 대박이야 진짜. 근데 어쨌든 다른 것보다 감사한 거는 정우성 씨가 태어나 주셔서 감사하고 뭐야 갑자기. 그리고 남편에 정말- 대해서는 이런 얘기 안 해요. 아니 그리고 정말 말 그대로 100일 넘게 이어온 파업 때문에 저희가 그래도 열심히 하지만 마음속으로 조금은 지쳐 있었던 것도 네네. 사실이었는데 저희에게 그런 기쁨을 또 주셨기 때문에 그때 또 파업의 불씨가 한 번 더 타오를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어서 오빠 감사드립니다. 아니 저 남편 태어난 거 감사해 본 적 있어요 혹시? 깜짝 놀랐는데 네. 오빠래. 오빠죠. 이선영 아나운서 웃기네. 다음에 한번 좀 모셔야 되겠어. 따로. 웃기셔. 네. 네. 아이고 그러면 이제 파업 정상화되고 일단 우리 이광용 아나운서께서는 이제 평창 또 하셔야죠. 또 스포츠 하면 이광용 대표 아닙니까? 대표죠. 맞습니다. 네. 네. 아니 근데 2월 9일이 개막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이제 KBS 실제로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중계? 사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뭐 예능 드라마 먼저 복귀해서 준비하고 있지만 제일 급한 건 평창올림픽이거든요. 합니까? 그런데 문제가 고대영 사장이 일단 나가야 되고요. 더 큰 문제가 제가 생각할 때 개인적으로 물론 스포츠국계에 있는 조합원들도 같은 생각일 거예요. KBS에서 제일 나쁜 놈 두 사람 골라라. 그러면 고대영 사장과 지금 스포츠국장이에요. 스포츠국장이요. 지금 스포츠국장이 어떤 사람이냐면 네. 2008년 8월 8일에 정현주 사장
그 해임할 때 수수방관했던 당시 지금은 구노조죠. 당시 노조위원장이에요. 공범자들에도 그분은 기자입니까? 기자 출신인데 네. 기자 출신인데 그 스포츠를 그러니까 자기의 통치 영역 안에 두려고 고대영 자장이 그런 경우가 없었거든요. 스포츠국 출신이 아닌 사람을 스포츠국장으로 앉힌 경우가 없었어요 그동안. 근데 일반 기자였던 사람을 스포츠국을 점령하듯이 그 국장으로 앉혀서 지금 거의 한 2년 넘게 리우 올림픽도 그 사람 주관하에 했고 이제 평창 올림픽까지 그 양반이 단장으로 가는 걸 스포츠국에 있는 우리 동료들 입장에서는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저조차도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 제가 리우 올림픽에 현장에 못 갔습니다. 배제가 된 겁니까? 배제가 됐죠. 1차 명단에 들어 있었는데 지금 뒤늦게 말씀드리지만 리올림픽을 못 갔어요? 예, 리우 올림픽 현장에 못 갔어요. 이광용 아나운서가? 예, 제가 못 갔어요. 예. 몰랐네. 그러니까 1차 명단에 들어 있었는데 그때 어디선가 저를 빼라고 했대요. 그래요? 근데 이게 핑퐁처럼 국장은 위에서 시켰다고 하고 위에서는 그런 일 없다고 하고 그러니까 누군가 장난을 친 거겠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일이 사실 2009년 10년부터 2016년 정도까지 KBS에서 비일비재한 일이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자기가 하고 잘할 수 있는 일, 원하는 일에서 배제되는 일들이 저도 사실은 어떤 중요한 중계 방송에 제 이름이 올라가 있으면 얘 왜 여기 들어가 있어? 빼. 예, 어떤 특정한 캐스터들, 특정한 아나운서들, 그러니까 블랙리스트의 그 작동 원리가 KBS에서 이제 아주 적극적으로 움직였던 거죠. 예.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도 그 사람이랑은 같이 뭔가 같은 공간에서 방송단 안에서 방송을 하면 신이 나겠습니까? 신이 안 나죠. 예. 정리를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야 돼서 좀 그런 일단 기본적인 절차가 남아 있고요. 쉽지 하지만 않겠네요. 네. 만약에 그 선결 조건이 이루어진다면 네. 제가 생각하는 우리 KBS 스포츠 식구들의 역량이라면 네. 1월 말 정도에 갑작스럽게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올림픽 중계 방송 성공적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워낙 또 경력들이 뭐 뛰어나시니까. 그리고 한 가지 선배님의 말씀에 덧붙여 보자면 저는 지금 그 저희 새노조에서 만든 아나운서실의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으로 얼마 전부터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평창올림픽은 정말 국가적 대사이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가 복귀한 후에 저희는 그걸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복귀해서 준비를 할 수는 없지만 이제 파업이 거의 끝났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효율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논의들은 저희 안에서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너무 실망하지 않도록 준비를 하고 있어요. 솔직히 사실 우리 저 시청자분들이 이광용 이런 분들 좀 기억했다가 우리가 편애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 다시 이렇게 망가지는 일들이 없지 않겠습니까? 파업할 맛도 나고. 그럼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지켜줄 필요가 나는 있다고 봅니다. 잘해야죠. 아니야. 아니 대충 해도 나는 사랑할 거예요. 당신은 그럴 수 있지만 다른 분들은 아니야. 근데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괜찮아요. 뭐. 아무 말이나 하셔도 돼요. 네, 뭐라도 다 됩니다. 아니 저희 선배를 사랑해 주시는 건 고맙지만 어떤 뭐 예를 들면 파업으로 인해서 누군가를 더 편애하고 누구를 이렇게 갈라내는 건 적폐들이 하는 것 같아요. 잘했어. 아니 그러면은 잠깐만. 내가 하려고 했는데 내가 하는 것보다 선영 씨가. 아니 그러면은 이런 사람을 편애할 수는 있지만 지금 뭐 어머나 쪽 이쪽 분들 이쪽 분들을 미워하진 않을게요. 이 정도로 협의합시다. 됐죠? 네. 그 정도로 협의하겠습니다. 체육도 많이 관대해졌는데. 쉽지 않은데 나는 사실 나는 사실 그런 거를 좀 해야 된다고 난 생각하는데. 근데 그게 또 자칫 뭐 빌미를 또 줄 수. 그게 블랙리스트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되죠. 안 돼요. 안 돼요. 적재적소 실력대로 가야죠.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변하려고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 아나운서실 비상대책위원회가 하고 있는 일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바뀌고 있다는 거 알려드리고 싶어서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그동안은 특히 아나운서 같은 경우는 캐스팅에 있어서
뭐 말씀하신 대로 뭐 어떤 위에서의 어떤 권력이 작용해서 누굴 MC로 하고 누구든 배제하고 이런 것들이 있다고 제가 알아왔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하려는 노력은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 뭐 캐스팅이라든지 오디션 시스템을 만들고 싶어서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저는 사장님이 누가 오시던 실장님이 누가 되시던 상관없이 조직 구성원들이 그 시스템의 투명성을 인정하고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면 사람이 사실 누가 바뀌고 정권이 또 바뀌고 실장이 또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는 시스템만 있으면 괜찮다고 생각해요. 네. 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만들려는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선정된 MC들이 방송을 하게 되면 방송의 퀄리티도 더 높아질 것이고 그런 방송을 또 시청자 여러분들이 나중에 봐주셨을 때 아, KBS가 많이 바뀌어가고 있구나를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저희 네. 그런 자정적인 노력하고 있고요. 또 기자협회나 PD협회들도 스스로 지금까지의 시스템과는 다른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세미나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뀌려는 노력하고 있다는 거 그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 정말 마음마저 아름답습니다. 네. 너무 편애하는 거 아, 아닙니까? 편애가 지금 아니야. 혹시? 아니 누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왜? 아니 그러니까 이광영 아나운서 말에는 네. 너무 네. 저 뭐 리액션도 하나도 없다고. 원래 그런 애잖아요. 원래 그러네. 뭐 끝으로 하고 싶은 얘기 아무거나 한번 하세요. 이거 봐. 네. 저희가 이제 곧 파업을 마무리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월 한 마지막 주 정도에 고대영 사장 해임안이 이사회에서 가결됐다는 소식을 들을 때 그 기쁨은 사실 순간이에요. 그 이후에 KBS가 다시 국민들의 신뢰를 되찾게 하는 그 작업이 얼마나 어려울지가 사실 겁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조직적인 차원에서 예전에 정말 누구에게 물어봐도 가장 믿고 보는 방송 KBS라는 대답 나올 수 있게 만들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까, 그 시간을 우리가 얼마나 단축시킬 수 있을까, 그걸 지금부터 KBS 지금 파업하고 있는 2,200여 명의 우리 동료들이 계속 고민하고 국민들께 정말 빨리 달라진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지 않을까. MBC도 사실 새 체제에서 초기에 시행착오 좌충우돌이 있었잖아요. 네네네네. 그런 것들 보면서 네. 참 어렵겠구나. 하지만 그래서 더 열심히 하겠구나라는 생각합니다. 아, 네. 여러분 응원의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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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저 끝으로 우리 노조원분들에게 네. 청탁 하나만 좀 청탁이에요? 하나 하겠습니다. 네. 그 파업과 동시에 프리랜서 입장으로 네. 그 두 분의 선배이기도 했던 정은아 아나운서 그분도 파업에 동참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저도 함께했다는 거, 이 얘기를 어떻게 해서든 이따가 좀 끼워 넣으려고 했는데 오늘 어디 넣을 데가 없었어. 그 파업에 내가 함께했거든. 네. 제가 소문 내드릴게요. 최욱 씨도 그거 알아요. 그래서 참 고마웠고요. 이런 식으로 대의에 공감하기 때문에 우리는 파업하는 동안 KBS에 나가지 않겠습니다라고 네. 함께해 주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프로그램 5개에서 제가 하차 선언을 했습니다. 최욱 씨가 대표 주자죠. 대표예요. 네. 네. 최욱장. 그 의미를 퇴색시키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네. 그 과정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닥치라는 말씀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아니 그때 네. 같이 이제 내려놓으면서 네. 아니다 이건 아름답게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네, 닥치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네. 네. 사실 그 파업이 승리로 끝날지 패배로 끝날지 모를 때는 네. 이런 얘기를 좀 함구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거의 지금 승리로 가고 있거든요. 네. 요거 꼭 알려줬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우리 KBS 빨리 국민의 방송으로 다시 돌아갈 날을 저희가 함께 기다리면서 두 분도 빨리 파업 끝나서 제자리에서 또 멋진 모습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초심 잃지 않고 지금 네. 마음 그대로 간직하고 방송 현장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려주세요. 네. 자, 큰 박수로 멋진 방송에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선영 아나운서와 함께였습니다. 야, 플러스 이광용.